네, 제가 커피를 따르다가 너무 얼굴이 나와버려가지고 제가 다시 두 번째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네, 잔 예쁘죠? 에스프레소 잔인데 저는 에스프레소를 못 먹는 관계로 그냥 제가 내린 드립 커피를 여기다 먹습니다. 너무 귀엽죠, 색깔이? 애니 여기서보다 조금 낮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죠. 네. 오늘 팁푸드는 좀 고퀄이에요. 제 동생이 제 제주를 다 가지고 갔어요. 저희 엄마가 뱃속에서 저한테 손재주를 안 주셨어요. 제 동생한테 다 몰빵해 주셨거든요. 너무 맛있겠죠. 제 손이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거의 제 손바닥만 해요. 어글리 쿠키야, 너무 맛있겠죠. 와, 진짜 짱이다. 와, 너무 맛있겠어요. 그쵸? 커서 너무 좋아. 그리고 제가 요즘 달다구리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집에서 가정 보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너무 아까 흥분해서 뜯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짜잔. 너무 귀엽죠? 다쿠아즈예요. 근데 미니 다쿠아즈예요. 너무 귀엽죠? 이것도 이 안에 있는 초코 크림도 벨기에산 굉장히 비싼 초코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음식을 굉장히 잘해요. 키토식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재료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친구라 재료들이 다 정말 비싸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비싼 재료들이 또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못 먹겠어. 이거는 제 동생이 형부 주라면서 저희 남편이 초코칩 쿠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입이 고급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막내 처제가 너무 맨날 맛있는 것만 해줘서. 너무 맛있겠죠? 제가 오늘은 이렇게 고퀄의 디저트를 가지고 이렇게 오디오를 녹음합니다. 너무 해피합니다. 사실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나도 안 먹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네. 저희 딸이 엄마 진짜 오디오북 열심히 한다. 엄마 진짜 진심이구나 그러더라고요. 진심이지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쵸? 여기는 저희 집 부엌 한켠에 있는 제 공간이에요. 부엌이 조금 넓은 편이라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엌에서 이렇게 조리하는 시간이 살림을 잘 못하긴 하지만 길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또 국을 끓이고 또 뭔가를 오븐에 넣어놓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시간이 비는데 또 제가 서재에 가서 책을 읽기는 좀 그래. 그리고 제 시간이 필요는 해요. 뭐 글을 쓴다거나 제가 글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글 쓰거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책을 요 짬짬이 읽는 시간들이 합쳐져서 긴 시간이 되는 건데 그 음식 조리되는 시간 10분, 5분 요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케아에서 산 좀 저렴한 식탁이에요. 근데 내 공간을 부엌에다가 두고 여기에서 조금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꾸민 공간이에요. 뭐 꾸몄다기보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뭐 화병도 놓고 그릇도 제가 사는 걸 좀 좋아해서 그릇도 놓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힐링하는 공간입니다. 네, 마침 이 시간에 또 아무도 없어서 제가 책도 읽고 쿠키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너무 행복하네요.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네, 그 캔드릭에 대해서. 이 해먼드 부인의 이야기가 좀 제법 길게 나오죠.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앤이 이제 앞으로 입양돼서 갈 집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아마 작가가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해먼드 부인이 문을 노크했다. 비쩍 마른 작은 소녀가 문을 열었다. 따내린 선명한 빨강머리와 얼굴을 뒤덮은 죽은 깨들이 눈에 확 들어왔다. 하지만 작은 소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환해져서 해먼드 부인의 뇌리에는 화사한 미소만 남았다. 여자아이가 외쳤다. 오셨군요. 토머스 부인이 문간으로 왔다. 평소보다 더 맥없는 모습이었다. 해먼드 부인이세요? 네, 샬럿 해먼드예요. 소시적에는 친구들이 로티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그녀를 친근하게 부를 정도로
집 근처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켄드릭도 첫 아기를 품에 안은 순간부터 그녀를 누구 엄마 이외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전 실례해야겠어요. 감자가 끓어 넘치려고 하거든요. 앤이 이렇게 말하고는 스톱으로 달려갔다. 샬럿 해먼드는 그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앤이 설거지통에서 컵 하나를 꺼내 닫고 거기에 차를 부어 그녀에게 가져왔을 땐 더욱 관심이 커졌다. 아주머니네 쌍둥이들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앤이 조심스레 물었다. 둘은 비슷하고 둘은 별로 닮지 않았어. 해먼드 부인이 흔들의자에 자리를 잡으며 대답했다. 비슷한 아이들은 알아보기 힘들어요? 둘 다 남자아이인데 하나가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어. 가끔은 그걸 확인해 봐야 돼. 머리를 다른 모양으로 자르면 아마 구별하기 더 쉬울 거예요. 앤이 말하면서 노아에게 줄 스프를 퍼담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글쎄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자를 머리도 없어. 해먼드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절 데리러 오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결정은 해먼드 부인이 켄드릭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만큼이나 빨랐다. 그래, 그녀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차를 홀짝였다. 앤은 자신의 몸을 끌어안았다. 그날 아침에 제일 첫 번째 짐으로 찬장과 케이티 모리스가 떠나갔다. 그때 이후로 초조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해먼드 부인이나 고아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했다. 하나는 희망을, 다른 하나는 파멸을 의미했다. 이제 해먼드 부인이 왔으니 그녀는 구출되었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라킨바가 좋은 집으로 가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또 하나의 위안이었다. 전날 저녁, 길 위쪽에 사는 농장집 여자가 와서 말했다. 이런 부탁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커다란 주황색 고양이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데려갔으면 해요. 몇 년 전 우리 집 근처 숲에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예뻐했거든요. 우리 젖소한테 나온 진짜 크림도 내가 자주 먹였어요. 내일 오후에 마차로 녀석을 데려갈 수 있어요. 앤은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이는 기분이었다. 라킨바한테는 참 잘 된 일이죠. 앤이 준비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전날 토머스 부인에게 낡은 양철 가방을 받아서 대부분의 짐을 꾸려놓았기 때문이다. 가방은 보기보다 공간이 널찍해서 장식 달걀을 담은 부츠까지 들어갔다. 앤의 옷은 얼마 없었지만 내년에 맞을지도 모르니까 트루디의 오래된 드레스를 챙겨 넣었다. 언젠가 토머스 부인이 볼링브록에서 가져온 요리책을 찾아보라고 했을 때 낡은 트렁크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토머스 부인은 그 옷이 맞을 정도로 키가 클 때까지 앤이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했다. 앤의 옷들보다 훨씬 예쁜 옷이었다. 작은 레이스 칼라 아래 작은 금속 단추가 3개 달렸고 옷단추 위에 주름 장식이 있는 푸른색 드레스였다. 앤은 눈을 감고 그 옷을 입고 여왕마마를 뵈러 가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상상했다. 여왕마마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며 넓은 치맛자락을 들어올리고 정중하게 예를 갖출 것이다. 여왕마마는 보석관을 살짝 매만지면서 그녀를 향해 웃음 지으며 말하리라. 세상에, 참으로 아름다운 드레스로구나. 앤은 자신의 소중한 사전과 책들을 원피스 주름 사이에 끼워 넣었고 푸른 옷을 입은 소년과 석판은 부서지지 않게 다른 옷가지들 사이에 아주 조심스럽게 넣었다. 고민형은 가방 구석에 집어넣고 살짝 토닥여주고 트루디의 원피스 소매 한쪽 안으로 작은 분홍 지갑을 밀어넣었다. 꼼꼼하게 방을 둘러보고
한 번 더 매트리스를 들춰보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창밖으로 사랑하는 5 자매와 거울 웅덩이, 언덕과 이파리 없는 진달래 덤불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했다. 좀 전 위층으로 올라올 때 라킨바가 따라왔었다. 애는 녀석을 안아들고 그 털에 얼굴을 묻으며 꼭 껴안았다. 목구멍이 오그라들고 눈 안쪽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다. 하지만 애는 울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아직 노아에게 작별 인사를 못했는데 벌써 울기 시작하면 영영 그치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애는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 한 가지에만 매달렸다. 해먼드 부인이 왔어. 고아원에 안 가도 돼. 54. 작별 인사. 애는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웃었다. 어쩌면 슬피 울부짖지 않고도 노아와 이별의 포옹을 나눌 수 있으리라.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토머스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 대부분은 토머스 부인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오늘 찾아온 손님은 핸더슨 선생님과 존슨 씨였다. 핸더슨 선생님은 앤이 예쁜 옷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벨벳 제비꽃들로 테를 두른 사랑스러운 연 자주색 모자를 쓰고 따뜻한 검은 코트 안에 자주색 테피터 드레스를 정성껏 차려입었다. 작은 진주 단추들이 드레스 앞쪽에 겹쳐진 부분에 줄줄이 이어져 있었고 각 소매 끝동에도 단추가 하나씩 달려 있었다. 자주색 드레스와 검은 코트는 문상용으로 어울리는 복장이었지만 모자는 분명 앤을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핸더슨 선생님 정말 따뜻하지 않나요? 본인을 위해서 입은 옷이 아니라 예쁜 옷을 좋아하는 제자 앤을 위해서, 앤이 힘든 상황인 걸 아니까 나라도 기쁨을 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 옷을 준비하고 입으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정말 따뜻한 선생님이십니다. 존슨 씨는 갈색 코트 차림에 장갑을 끼웠고 턱수염은 깔끔하게 정리했으며 다정한 표정이었다. 여자를 보호하는 잘생긴 남자로 보였다. 핸더슨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토머스 부인, 당신의 모든 괴로움에 대해 저희도 매우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앤이 볼링브룩으로 함께 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앞에서는 존슨 씨가 털도 아주 잔뜩 나 있고 수염도 정돈을 하지 않아서 세상과는 단절된 채 살아가는 뭔가 그 TV 속 자연인에 나오는 할아버지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멀쑥한 청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앤의 눈물이 터져버렸다. 노아에게 웃으며 작별 인사를 할 가망은 없었다. 앤은 학교나 핸더슨 선생님, 존슨 씨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해 왔는데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앤은 조용히 울고 있었다. 핸더슨 선생님이 아이에게 말했다. 너를 떠나보내야 하다니 슬프구나. 앤, 너 같은 제자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야. 언제까지나. 언젠가 나에게 딸이 생기는 행운이 따라주더라도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보다 더 어떻게 그 애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핸더슨 선생님의 눈물 한 방울이 앤의 코로 떨어졌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서 존슨 씨가 말했다. 앤, 내게 단어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줘서 고맙다. 네 덕분에 가르치는 즐거움도 다시 깨닫게 되었어. 용서가 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이 모든 것을 네가 나에게 보여주었어. 존슨 씨는 한참 동안 말을 멈추고 목을 가다듬고 코를 풀었다. 그 후에 말을 이었다.
지금은 우리에게 슬픈 시간이야. 떠나는 너를 보고 싶지 않구나. 하지만 우리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좋은 소식? 애는 깊이 숨을 들이켜고 앞치마로 눈과 얼굴을 닦았다. 좋은 소식이 뭔데요? 핸더슨 선생님이 웃고 있었다. 존슨 씨와 내가 결혼을 약속했단다. 애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맞잡았다. 어머나, 그건 제가 들어본 소식 중에서 극도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세상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두 사람이 결혼하다니요. 이렇게 완벽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감히 바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앤의 손이 입으로 올라가고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왜 그러니, 앤? 존슨 씨가 앤의 어깨를 잡고 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전 여기 있지 못해요. 결혼식을 보지 못할 거예요. 두 분의 아기를 안을 수 없을 거예요. 달걀이나 단어나 포옹이나 이집트와 피라미드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러 갈 때가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난 여기 있지 못하니까요. 앤이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핸더슨 선생님이 다가와 앤을 꼭 껴안았다. 내 말 들어봐, 앤. 우리도 여기 있지 않아. 결혼은 내년 7월이고 나는 올 가을에 볼링브룩 사범학교로 들어간단다. 교사훈련을 받아서 교사 자격증을 받을 계획이거든. 존슨 씨는 다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야. 이번에는 볼링브룩에서. 존슨 씨도 여기서 네 달걀을 주거나 단어를 알려주지 못할 거야. 나 역시 이 학교에 없을 거고. 네가 가을에 여전히 여기 있더라도 우린 떠나야 돼. 그러니까 눈물을 그치려면. 그녀가 자수 손수건을 가방에서 꺼내어 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러고는 손수건을 앤의 원피스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끔찍할 건 없어.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우리 모두 다시 같은 곳에 살게 될지 누가 알겠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리고 뭐요? 그리고 뭐예요? 애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너의 앞길에 무엇이 놓여있든 너는 멋진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알아. 네가 스스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 거라고 나는 확신한단다. 애는 언제나 핸더슨 선생님이 하는 모든 말을 믿었다. 이제 와서 그 믿음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초조하고 슬픈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다. 존슨 씨는 앤의 사정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호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작은 사전을 선물했다. 핸더슨 선생님은 아치볼드 부인이 보낸 노란색 새 리본을 전해준 다음 W. 스콧의 시집 호수의 여인을 선물했다. 그건 역시 호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고 빨간색 표지에 금색 글자로 제목이 쓰여 있었다. 여행길에 해먼드 부인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읽으면 될 것이다. 두 분의 선생님이 떠날 때 앤은 진심으로 웃으며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다. 핸더슨 선생님과 존슨 아저씨가 결혼을 하다니. 앤은 이별이 슬픈 동시에 행복했다. 그리고 평화로웠다. 노아와의 작별이 힘들었다. 아이가 부엌 구석의 작은 의자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노아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차릴 수 있는 4살이었다. 불행도 알았다. 그는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다. 말하지도 울지도 않았다. 해먼드 부인이 벌써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었다. 떠날 시간이었다. 애는 더 이상 출발을 늦출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얼른 노아의 작은 의자로 걸어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난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야. 애는 이 말을 하면서 일라이저가 떠나기로 선택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난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해.
노아의 얼굴은 여전히 쓸쓸했고 눈은 메말라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애는 문득 자신이 노아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아이가 자신을 기억하며 소중히 간직할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사전과 시집과 노란 리본을 받은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를 생각했다. 잠깐만! 애는 바닥에 놓아둔 금속 가방으로 급히 걸어가서 가방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책 2권과 리본이 보였다. 애는 가방 옆에서 잠시 생각했다. 가방 안에 든 것은 모두 유일한 보물들이었다. 애는 구석에 곰인형을 매만졌다. 그 껄껄한 털을 느끼며 얼굴과 다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침대에서 껴안을 수 있는 것, 토머스 아저씨가 자신을 좋아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토머스 아저씨는 이제 떠나고 없다. 애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주고 싶은 열망과 간직하고 싶은 열망이 엎치락 뒤치락 했다. 갑자기 애니 곰인형을 꺼내고 가방 뚜껑을 탁 닫았다.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고 노아에게로 다가가 발받침에 앉았다. 그리고 무릎에 곰인형을 놓고 노아에게 말했다. 노아야, 보리스는 나의 유일한 보물이야. 난 이 애를 아주 많이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만큼. 네가 이 애를 데리고 있어주면 좋겠어. 보리스가 너랑 함께 있고 싶어해. 밤에 잘 때 보리스를 꼭 껴안아줘.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생각해줘. 노아의 쓸쓸한 눈이 서서히 밝아지더니 곰인형을 향해 팔을 뻗었다. 그 다음 아이는 작은 의자에서 일어나 앤의 무릎으로 기어올라 곰을 감싸 안은 채로 누나의 목에 2 팔을 감고 울었다. 앤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노아는 작은 의자로 돌아가 곰을 꼭 끌어안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앤이 일어나 토머스 부인을 보았다. 토머스 아주머니, 태어나서 3달 만에 부모를 잃은 저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손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라이자 언니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머스 부인은 앤을 바라보며 이 아이의 도움 없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속으로 걱정했다. 또 자신이 사랑스런 버사 설리의 이 이상한 아이를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소리내어 말하고 싶었다. 앤, 고마웠다. 그리고 사랑한다. 못된 계집애라고 소리쳐서 미안하다. 네가 우리와 같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앤도 그런 말이 듣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토머스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그 말이 목에 걸려버렸다. 그녀는 작별의 말조차 할 수 없었다. 앤을 잠깐 껴안고 그 뺨에 입을 맞췄을 뿐이다. 집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빈술에는 다음 날 돌아올 예정이었다. 앤과 해먼드 부인이 출발한 후 토머스 부인은 노아 곁으로 가서 오랫동안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고는 노아의 손을 잡고 흔들의자로 데려갔다. 의자에 앉아 노아와 곰인형을 무릎에 앉히고 그 둘을 조용히 끌어안고 의자를 흔들며 그녀의 남은 인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앤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개를 이어서 올려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짧게 2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